예, 월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참배 같지만 논란 글이 또 등장한 양문석 후보. 친문 친명 갈등의 중심에는 과거 보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친명 양문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공천을 뒤집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고, 오늘 양문석 후보가 보신 그대로 봉하마을을 찾아서 사죄 참배를 했지만요, 당내 파열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와 투톱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공관위 내에서도 공관위원들이 상당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에는 공관위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외부 위원들께서도 여러분이 거의 최하점을 주고 사실은 경선 자격 주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 공관위에서 논란 끝에 그냥 통과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박 공관위원장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들의 다수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 저희 뉴스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야당의 원내대표인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는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양문석 후보에 대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도덕성 문제는 거의 최하점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점입 가경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점점 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공직 후보자들 출마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관위에서 심사를 받게 되죠. 예.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 양문석 후보가 이 인터뷰 과정에서 공관위원들과 꽤 설전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이 전해철 의원 지역에 가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수박 깨러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히 또 그 과정에서 비명계를 벌레에 비유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그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원들이 이거 너무 심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예. 했더니 뭐가 심하냐라고 아주 거기서 말싸움을 했던 모양이에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혀 본인의 어떤 이 반성이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어떤 이 수정, 이런 걸 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공관위원들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도덕성을 0점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를 했다는 그런 지금 논란인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양문석 의원이 그동안 했던 본인의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남 통영에서 본인이 지역구를 올려와서 이 안산에 전해천을 갈 때부터 사실상 본인은 이 비명계를 공격하는 최선봉에 선 사람으로서 이제 본인은 스스로를 규정을 했고, 예. 오죽했으면 당원권 정지, 당직 정지 3개월까지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 말 때문에. 근데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상대방을, 특히 다른 이 여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함께 있는 당내에 있는 동지들을 향해서 수박이다, 바퀴벌레다, 벌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서슴지 않는 사람을, 과연 이런 사람을 도덕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실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조차도 이런저런 막말 논란에도 양문석 후보가 공천장을 받은 건 이유가, 공천관리위원 여러 명이 도덕성 항목 등에서 거의 최하점을 줬는데 이명박 공천관리위원장이 경선을 밀어붙였다. 이 얘기는 차재현 교수님, 결국은 친명이라서 뭔가 도덕점 최하점 수도 봐준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건데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명박 공관위원장은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진상 규명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처럼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그러니까 좀 자격에 상당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통영 고성에서 이 국회의원 도전도 했고, 그리고 또 경남지사에도 도전을 했던, 이게 소위 말해서 경남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그 지역도 딴 지역도 아니고 전해철 의원이 있는 지역을 갔다. 근데 전해철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8년도입니까? 지방선거 때 당시 경기도지사 이 당내 경선을 놓고 경선 과정에서 사실 그때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한 이 정치적인
뭐랄까 이 충돌을 빚으면서 예. 정치적 앙금이 많이 남아 있는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가 딴 지역도 아니고 바로 전해철로 온 지역을 딱 콕 집어서 가면서 예. 그것도 또 이야기를 수박이라는 이야기를 운운하면서 이야기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이 지금 주류와의 뭔가 정치적 교감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당 밖에서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의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공관위원회에서도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이거 주류와의 뭔가 정치적 교감에 의해서 정치적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 지금 수박이라는 그 아주 막말 때문에 사실은 그 당직 3개월 이 정직을 먹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 검증 단계에서 사실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도 관문을 통과해서 공관위까지 올라와서 예. 결국은 지금 경선까지 갔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 이번에 민주당 공천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비판을 더욱더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의 얘기는 뭐 양문석 후보 경선 밀어붙인 적 없다라는 반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 얘기 반론 차원에서는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선 강행하지 않았다.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재명 대표는 공천을 철회할 정도의 양문석 후보 과거 발언 문제 아니다는 취지 얘기했는데 도덕 점수 최하점이다.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를 했어요. 일단 글쎄요. 사실 면접 보러 가는 총선 출사표 던진 사람이 이렇게 설전하는 설전을 벌이는 것도 참 이례적인데 수박 같은 막말을 하면 되겠냐. 동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했는데 무슨 문제 있냐. 사과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이다. 이 동아일보 보도했다면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강전의 변호사와 같이 좀 논의하고 싶으면 바로 이 부분도 함께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당 내에서 친문, 비명들을 비판하는 수박으로 비판하는 것 동시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이직 논란 발언 때문에 네. 많은 구설이 있었는데 국민의힘 혹은 유권자도 더 갈라치게 했던 과거 작년 1월 글도 있으면서 여전히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박 깨버리겠다라는 말이 문제가 되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던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경선에 대해서 강행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양문석 후보가 경선에 나아간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도 이렇게 당원권 정지까지 받았던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후보로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언론에서 인터뷰했던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양문석 후보가 공관위 면접 과정에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이런 적반하장식의 답변을 했던 것이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공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덕성 항목에서 0점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도덕성에 뇌물, 성범죄, 납세, 병역 이런 것과 함께 특이하게도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민주당의 공천 심사 과정 도덕성 항목에 들어있거든요. 태도도 점수 매길 때 본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이 도덕성 점수 매기는 것에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의 5대 혐오 범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마지막이 증오 발언입니다. 지금 이찍이라든지 수박 깨버리겠다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실은 누가 보기에도 증오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일반인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양문석 후보가 공관위에서 컷오프나 이런 것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전해철 의원을 경선 과정에서 꺾고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해철 의원은 하위 20%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예. 근데 그 이유가 전혀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예. 신문계 인사로서 양문석 후보가 온 것이 이런 것이 자객 공천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그 누군가를 적대적으로 보는 양문석 후보의 시각 동시에 또 유권자를 또 2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직 논란도 과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꽤 당내에서 많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양문석 후보인데 오늘 아침에 양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를 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됐습니다. 공로들이 감정 조절 없이 터져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지난 8년 동안 손흥민 축구가 계속해서 진화하던 것처럼 양문석의 정치도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진심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든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 글들이 유가족과 많은 지지자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사죄드리고 있습니다. 봉화마을 찾아가서 직접 뵙고 말씀을 드려야죠. 저 말이요. 본인 말대로 오늘 아침 8시 50분쯤인가요? 직접 봉화마을, 양문석 후보가 봉화마을을 찾아서 대략 한 10분 정도 사죄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배와는 또 별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칼럼에서 불량품으로 표현했던 비판했다고 평가하는 양문석 후보 얘기인데 또 다른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 성춘 행정관님, 저와 같이 이 칼럼을 보실까요? 2007년 2월 25일에 양문석 후보가 쓴 글입니다. 가면 쓴 미국인이 한국인 행세하는 것을 폭로하고 그들이 한국 땅에 밟지 못하도록 공항 폐쇄에 쫓아내야 된다. 일단 노 전 대통령의 평가를 누군가는 어떻게 하느냐를 지켜두더라도 과거 노 전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하했던 그 논란의 칼럼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 시기 2007년 2월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양쪽으로부터 사실 모두 비판을 받고 있던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던 시기 아닙니까? 예. 그때는 대통령 욕하는 게 유행, 놀이처럼 막 이루어질 정도로 누구나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저는 양문석이라는 정치인, 저 때는 언론인이었죠. 예. 그 당시에도 다수가 누군가를 비하하고 비난할 때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또 그 수박, 그 비명계의 의원들에 대해서 수박이라는 혐오적인 단어를 쓰면서 다수가 또 공격할 때 그쪽 편에 섰던 사람. 또 이번에 전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러웠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래도 양문석 후보의 해명과 반성을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반성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예. 일단 반성을 다 하지 않았죠.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된 발언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 양문석 후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다른 패널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동지들에 대한 이런 혐오적 발언, 예. 수박, 바퀴벌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끝내 사과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면접 과정에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봤을 때 예. 지금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들 누가 이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져줄 수 있을까? 누가 이걸 국민들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믿어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또 국민의힘도 많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장예찬 후보, 또 도태우 후보, 조수현 후보 이런 분들이 반성했을 때, 사과했을 때 우리 당의 입장이 진정성 없다. 과연 과거의 발언이 그런 반성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예. 과연 우리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감싸주는 그런 태도만 취했을 때 국민의힘 후보들의 망언, 그런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공격할 수 있을 자격이 있는지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의 성춘 행정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주말 사이에 여러 결단들을 했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 스스로 결단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친명 후보 아닙니까? 예. 저는 친명 후보면 당에 부담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 부담이 될 때 결단할 줄 알아야죠. 왜 끝까지 부담을 줍니까? 그럴 때 결단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진짜 친명 후보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릴게.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준비한 주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 혹은 오늘은 양문석 후보 질문이 나오자 즉답을 피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대표로서는 사실 그런 발언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본인과 함께 본인 친명이라는 이름 아래 같이 정치하던 분을 잘라내기가 쉽지 않고 사실 정봉주 전 의원 사건 때도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다른 단위에서의 결정 아니면 뭔가 지금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의 거짓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양문석 후보는 지금 사실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명과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담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발언하기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 개인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양문석 후보가 한 10분 정도 봉화마을 머물다 떠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왔다.
유가족 국민에 대한 사죄를 하겠다. 그 권양숙 여사는 만나지 못한 걸로 전해졌어요. 답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 아주 몇 개 언론에만 포착이 된 양문석 후보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요. 직함생략하고 여기 보면 정세균, 이광재, 윤건영, 임종석, 고민정 이런 친문계 혹은 비명계 사람들이 양문석 후보 이렇게 문제가 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했을 거면 공천장 뺏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극렬 반발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사람까지 입장을 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양문석 후보에게 패한 전해철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바퀴벌레 고름이란 별칭을 반복했다.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총선 승리 단합의 결과 승복해야 된다. 노무현 정신을 지켜야 된다. 막말이 실수가 아니다라는 표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에 대한 우리 정치 문화에서 뭐 다른 당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는 그나마 이제 좀 있어 왔지만 당내의 같은 동료들에 대해 저렇게 비판을 하면서 과연 앞으로 같은 당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걸 들은 당내 같은 의원이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신 스스로를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적극적으로 뭔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고름, 바퀴벌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어떤 정말 이 자질과 인성이 정말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바뀔까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양문석 의원 저하고 뭐 방송 오래 했지만 이 쭉 행동을 보면 본인은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흥민 의원을 왜 거기 갖다 댑니까? 그리고 진화하고 있는 게 지금 저런 모습인가요? 손흥민 선수요? 예. 진화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수박 이 바퀴벌레라는 게 진화했다면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길래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보고 그냥 도착하지 못하도록 공항을 그냥 폐쇄해버려야 된다 이런 그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묘한 거는 말이죠. 지금 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은 후보나 그다음에 이제 이 노무현 유시민 씨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이재명 대표나 하는 걸 보면 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걸 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한 더한 사람들은 저쪽 국민의힘에 있다. 그 사람들과 똑같다. 물타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곽상은 후보도 종로에 출마했지 않습니까? 즉 자신들의 지금 출마한 것에 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이 노무현 재단을 이용해서 지금 유시민 전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물타기를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편들어주는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저쪽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뭐 표현의 자유 있나는데 그럼 본인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과연 표현의 자유로 인정을 했습니까? 다 이번에 비명계에 대해서 더군다나 송갑석 의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체포동의안의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걸고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공천 컷오프 됐잖아요. 자, 그렇게 자신에 대한 비판은 허락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지금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는 뭐 비판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이게 모순 아닌가요?